빈집에 온 택배 묻어둔 가족의 비밀. 택배 상자를 열자 수십 년 동안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던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가족의 비밀이 그렇게 예고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온 내 가족의 얼굴 뒤에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의 집 앞에 놓인 의문의 상자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외곽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였으나 이제는 재개발 소식조차 끊긴 채 낡아버린 주택가 끝자락. 그곳에는 사람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적막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삐걱거리고 마당에는 정돈되지 않은 잡초가 허리춤까지 올라와 무성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비어있는 집이라 불렀지만 그곳에는 올해 72이 된 김정희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이 마치 스스로를 유폐시킨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도 누구와 눈을 맞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으며 할머니의 유일한 일과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문 너머로 무심히 흘러가는 계절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을 닦고 또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노후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지독한 수행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그 집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기억들이 집주인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묵직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안방에 앉아 낡은 성경책을 넘기던 할머니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 앞에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짧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로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문틀 아래 생경하게 놓인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주소지에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포장지. 그런데 그 상자 겉면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을 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투박하지만 힘있게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민수. 수십 년 전 어떤 작별 인사도 없이 이 집의 문을 열고 나갔던 외아들입니다. 생사조차 알 길 없던 그 아들의 이름이 가장 일상적인 택배라는 형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위에 내려앉는 빗방울이 마치 아들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라도 건드리면 깨질까봐 혹은 상자 속에서 아들의 유령이라도 튀어나올까봐 두려워하며 겨우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상자를 두고 앉은 할머니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기까지는 또 한 번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계 태엽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할머니는 마치 고해성사를 앞둔 죄인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손잡이가 다 낡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테이프가 잘리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 봉투가 뜯긴 채 들어있는 한 통의 편지, 그리고
녹이 슬어 거뭇거뭇해진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젊었습니다. 기억 속 아들의 앳된 얼굴과 분명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매가 깊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낯선 바닷가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된 듯한 그 표정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디에서 이토록 슬픈 얼굴로 늙어갔느냐? 할머니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는 대신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누군가의 손때가 많이 타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된 집으로 다시 택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할머니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할머니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택배를 보낸 이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머물던 먼 타양의 작은 방 그곳의 집주인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들을 모아 이제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아들의 소식은 결국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이 생전에 차마 붙이지 못하고 간직했던 짧은 메모들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들은 할머니가 평생을 부인해왔던 추악한 진실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때 나를 잡지 않았을까? 왜 그날 밤 그 일을 내게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들의 원망 섞인 질문들이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베어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숨겨온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30년 전 그 지독했던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홀로 어린 민수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숨이 막힐 듯 조여왔고 당장 아들의 학비는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유혹에 빠졌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 마을 공동의 보상금으로 내려온 공금을 할머니에게 잠시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교하게 장부를 조작했고 그 죄를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던 순박한 이웃 청년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할머니는 오직 내 아들 민수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내 자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돈보다 정직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민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락방 틈새로 어머니가 이장과 몰래 주고받던 검은 돈뭉치를 보았고 억울하게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이웃 형을 보며 차갑게 침묵하던 어머니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가장 존경했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가해자가 된 순간을 목격한 소녀는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떠난 이유를 알면서도 그저 가난이 지겨워 큰 도시로 성공하러 떠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가짜 모성애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착한 이 녹슨 열쇠는 할머니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다락방의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려 할머니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서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들의 원혼이라도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열쇠 구멍에 녹슨 열쇠를 밀어넣고 힘껏 돌렸습니다. 기분 나쁜 금속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다락방 안은 시간이 멈춘 무덤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던 그날의 조작된 서류 뭉치들, 그리고 민수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아들의 손글씨가 가득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죄를 알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엄마가 주는 고기 반찬이 그 형의 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신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평생 방랑의 길로 내던지기로 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죄가 결국 아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평생을 공사장을 전전하며 자신을 벌해왔고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스스로 이 다락방 문을 열고 진실을 마주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택배 상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를 바라는 아들의 아프고도 깊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락방의 구석진 곳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수가 어머니에게 차마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수십 통이나 꾸러미로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 하나하나에는 아들이 타지에서 겪었던 고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끊어낼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어요. 달려가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에 남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엄마, 제발 그 돈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먼지 쌓인 다락방 바닥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벽이 되었는지, 그 벽 뒤에서 아들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밤을 보냈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정직한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며 수십 년을 밖에서 떨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낡은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긴 통곡 끝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락방에 있던 서류 뭉치와 아들의 편지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세상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누명을 썼던 그 청년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후손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로챘던 돈에 이자를 붙여 모아둔 통장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손을 직접 잡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아들이
가토록 그리워했던 정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내려와 아들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눈빛이 이제는 원망이 아닌 따뜻한 안도감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 그 낡은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추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자신을 지켜줄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닫혀있던 창문들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랫동안 고여있던 죄의 냄새를 내보내고 새로운 진실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비어있는 집이라 불리던 그 공간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에 온 택배는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폭로였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30년 동안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72세의 나이, 인생의 황혼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실의 빛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매일 밤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붙이지 못할 편지일지라도 그 편지 속에서 할머니는 아들과 매일 재회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희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택배 상자가 가져다 준 이 아픈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둔 작은 다락방의 문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진실을 품고 침묵의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달려들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뿐입니다. 뒤늦게 전해진 아들의 유품이 할머니를 자유케 했듯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집에 홀로 남았던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남긴 진실과 그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할머니의 남은 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길고 길었던 가족의 비밀이 끝이 나고 새로운 용서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렸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들이 잠든 바닷가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들에게 전할 마지막 한마디를 되뇌며 말입니다. 민수야, 이제야 엄마가 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72세 노모의 느릿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이 비어있던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그 발걸음 끝에는 분명 아들의 환한 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용기 있는 택배가 도착하기를 빌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